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실기 2021년 3회 핵심 기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들이 또다시 출제가 된 겁니다. 스스로 한번 풀이를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 합격률을 보시면은 30%대에서 한 20% 정도로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주관식 방식의 시험 방식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난이도가 높아서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 방식의 시험 방식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없다 보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설명드릴게요. 강의에서 설명드리던 문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실 거예요. 총 20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럼 문항당 5점의 배점이 될 겁니다. 1번 문제는 UML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영문으로 보기가 나왔습니다.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답 작성하기가 더 쉽죠. 두 개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 배점은 5점이지만 이렇게 가지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2점 혹은 5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를 맞추면 2점 또는 3점으로 채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모두 맞추면은 5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지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2번 그랜트의 개념을 설명해라. 약술형의 문제가 되는데 약술형의 문제는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많으면 한 두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출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술형을 별도로 준비하기에는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랜트 개념 설명해라. 그랜트의 키워드가 뭡니까?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여기다가 앞뒤로 살을 좀 더 붙여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는 겁니까?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어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서 키워드를 포함을 해서 한 줄 정도로 간략히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약술형을 준비하시기보다도 각각의 용어의 키워드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면서 서술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살을 붙여서 그렇게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은 결합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영문으로 작성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해라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결합도 순서 중요하죠. 순서도 중요하고 한글, 영문, 용어 각각의 키워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은 ARP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5번은 통합 테스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 영문으로 작성을 해라 뭐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도 되고 영문도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6번은 3A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가 또 주어졌네요. 주관식이지만은 이렇게 보기가 추가되어서 주관식 형태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사실 잘 기억을 하셔도 답을 어느 정도는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기가 주어지면은 후보 답을 추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전혀 이 문제하고 성격이 맞지 않은 그런 보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거하면서 정답 가능성을 높여서 그렇게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3A는 이제 AAA 서버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에 대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보호 기술이다. 정보보호 기술과 관련 없는 것들은 지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원을 확인한다. 두 번째는 접근 허가를 결정한다. 세 번째는 리소스 사용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이것을 합쳐서 3A라고 한다. 단어가 A로 시작을 하겠죠. 보시면은 아키텍처는 직접적 관련이 없겠죠.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액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이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뭡니까? 회피 기법을 뜻하는 것이죠. 회피 기법은 교차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회피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보기가 3개로 압축이 되죠.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신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인증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장비에 접속해도 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접근 허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가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면은, 자, 확인이 되었죠. 자, 이것을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당 장비의 어떤 기능까지 접근 가능 또는 불가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 그게 인가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을 했죠. 로그인했으면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객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만 접근 권한을 가진다. 이게 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로그인을 하죠. 그게 인증이 되는 거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료 회원이냐, 유료 회원이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가는요, 기사 퍼스트 강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지만은 특정 강의, 정보 처리 기사 실기다. 그 강의에 대해서만 접근, 허가를 결정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인증과 인가의 차이점 아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리소스 사용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여러분들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했던 그런 기록들이 로그에 다 남아 있습니다. 서버에 남아 있어요. 그게 계정 관리, 계정이 되는 겁니다. 인가가 이루어진 후 사용자가 행한 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자원에 대한 사용 정보를 모아서 과금을 하거나 용량, 증설하거나 리포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7번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은 OSR 7계층 중요하죠. 9번은 구조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2021년 1회 기출풀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 해설을 보시면서 풀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번 파이썬 실행 결과를 쓰시오. 불린, 불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해서 결과가 좀 다릅니다. 조건을 주고요. 이 조건은 이제 프린트를 한다. 그러니까 조건은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 형태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x하고 y는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false가 되는데 파이썬에서의 false의 결과하고 C 언어, 자바 언어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C 언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이게 false가 되겠죠. false이면은 출력 결과는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true다 1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true는 1, false는 0으로 출력 결과가 나온다. 자바는 true, false가 소문자로 나온다. 파이썬은 대문자로 나온다. 이게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파벳이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false라고 하고 F는 대문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1번은 SQL 문제가 되고 주어지고 이제 결과를 작성을 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라는 이제 만능 문자가 있죠. S% 하게 되면 S로 시작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T가 %와 % 사이에 있잖아요. 그 말은 스미스와 같이 T를 포함하는 단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하신다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실 거고요. 12번은 인덱스 문제가 되고 13번 테스트 케이스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사용자 로그인을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 있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란이 있을 거고요. 로그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정상적으로 로그인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로그인 화면, 자 이게 로그인 화면이 되는 거고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어떤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실패가 되면서 오류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올바른 사용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성공 메시지가 나와줘야겠죠. 이것을 테스트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묻는 것은 1번, 2번, 3번을 묻는 거예요. 2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용자 아이디, 올바른 사용자 아이디. 이건 뭐예요? 테스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리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것은 테스트 후에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성공 실패 기준은 아니죠. 예상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다라면은 로그인 성공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예상 결과가 되는 거고, 틀렸다라면 오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예상 결과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미음이 되는 거고요. 1번을 조금 풀기가 좀 어려운데, 시스템 로그인 화면은요, 테스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로 확인 가능한 항목 또는 이벤트를 테스트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테스트 조건이다.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UML 문제가 되고요. 읽어보시면 클래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5번 DS 문제가 되고요. 16번은 이중 포인터 문제가 되는데요. 이중 포인터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포인터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터의 개념에다가 포인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접근했을 때, 자, 그 주소에 들어있는 값, 자, 이 값을 반환하는 것이 포인터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중 포인터가 되게 되면 이 값이 다시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에 접근을 해서 그때의 값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포인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찾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라인 보시면은 인트형으로 해서 어레이, 포인터 배열이 되겠네요. 자, 포인터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에 각각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변수의 주소는 이렇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주소, B의 주소, C의 주소를 각각 포인트 배열에다가 저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번지가 여기 저장, 201번지, 202번지가 여기 저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프린트문이 되겠습니다. 프린트문은 이 결과를 더해서 여기다가 1을 더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포인트 변수가 되겠죠. 어레이 1에 201번지를 찾아가서 그때 값을 반환하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중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이중 포인터가 되고 어레이 배열의 이름만 지정이 되어 있죠. 배열의 이름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주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주소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것이 주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포인터가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레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찾아갑니다. 자, 한번 찾아가는 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찾아갔을 때 이제 200이라는 이 값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가 하나 더 붙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200번째 찾아가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W, X, Y, Z 각각의 변수를 초기화를 했고요. if문이 나왔습니다. 자, if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자, 끝나는 시점, 자,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if 해서 else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if문 내에 또 if문이 있습니다. 자, else 안에도 또 if문이 있어요. 자, 일단 크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if문에 그 조건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괄호가 있고 또 각종 연산자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판단을 하셔야겠죠. 우선순위는 먼저 괄호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관계 연산자,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관계 연산자, 그 다음 비트 연산자, exclusive or, 그리고 비트 합이 되겠죠. 이런 연산자가 이런 순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괄호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W가 2하고 같으냐라고 했습니다. 자, W는 현재 상값을 가지기 때문에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 W하고 Y하고 같으냐. W, Y 같네요. true가 됩니다. 근데 false하고 true 사이에 논리 연산자가 아니라, 자, 논리 연산자는 논리 합일 경우에는 이렇게 기호를 이용을 하고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비트 합이 되는 겁니다. false와 true를 각각을 이제 0, 1로 생각을 하고 네 자리에 이진수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비트 합을 처리를 했을 때 결과는 1, 1, 1, 1이 되겠죠.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 합이 되든 비트 합이 되든 사실 결과는 동일해요. false, true일 때 논리 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true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트 합으로 계산을 해도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트 합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y하고 z하고 비교를 했을 때 y가 크냐? z가 더 크잖아요. 이게 false가 되고, 근데 not이 붙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ru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보도록 하죠. 1하고 x하고 먼저 계산하고,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1하고 x하고 같으냐? x는 4가 되기 때문에 false가 되고, y하고 z하고 같지 않다. 맞죠? true가 됩니다. 이것도 exclusive or라고 했기 때문에 비트 연산을 해줘야겠죠? 서로 배타적일 때 1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r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rue가 나왔어요. 이것을 앰프센터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논리 곱이 되겠죠. 모두 true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lse 부분이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w는 x 더하기 y다. 자, w 값이 현재는 3이 되는데 여기서 x하고 y 값하고 더해서 7 값을 가집니다. w가 7 값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 x하고 같으냐? x하고 7하고 같지 않죠? 그래서 false가 되고, 그 다음 y하고 w하고, 자, 주의해야 됩니다. w는 7로 바뀌었어요. y하고 w하고 같지 않으냐? y가 3이 되고 w는 7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3이 아닙니다. 7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맞는 거예요. true가 되는 겁니다. false가 아니죠. 이것을 exclusive or를 하게 되면은 이제 true가 되는 거고요. true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처리문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w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18번은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이 되고요.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각 검사 방법의 키워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9번은 9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픽 또는 마우스 기반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 이 문제는 스태틱 변수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스태틱 변수하고 인스턴스 변수하고 비교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역 변수의 개념은 여러분도 아시죠? 메소드 밖에 선을 해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변수. 자, 종류가 인스턴스 변수가 있고 스태틱 변수가 있는데, 인스턴스 변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에 따라 다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는 변수가 되고 객체마다 고유의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인간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인스턴스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객체화. 자, 객체화 한다는 것은 인스턴스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인스턴스화 하게 되면은 각각의 변수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독립된 변수값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이게 뭐 소문자 A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은 B.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각각의 변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인스턴스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하고 난 뒤에, 자, A, B, C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난 뒤에 변수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스태틱 변수는요, 다른 말로 클래스 변수, 공유 변수 그렇게 부르는데, 클래스가 로딩 될 때 메모리 할당을 한 번만 하여 해당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변수다. 객체들이 공통된 값을 공유한다. 스태틱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객체 생성 없이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에 접근 가능하다. 클래스명, 변수명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 자, 통장이 있다. B도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고 C도 통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A, B, C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려고 공유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공유 통장. 자, 이 공유 통장은 개별 통장이 아니라 공유하는 통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원을 입금을 했다. A라는 사람이 1,000원 입금하면은 B라는 사람이 또 1,000원 입금하면 2,000원이 되겠죠. 자, C라는 사람이 1,000원 입금하면 3,0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변수를 같이 사용하는 개념이
스태틱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개별 통장은 인스턴스 변수가 되고 공유 통장은 스태틱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객체를 설원할 필요가 없죠.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명.점 변수명 형태로 해서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왼쪽에 코드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출제된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코드에 대한 설명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 어떤 형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싱글톤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여기 인스턴스라는 변수가 있죠. 인스턴스라는 변수가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유 통장이 되는 거예요. 공유 통장. 하나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각각의 객체마다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메모리에 할당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카운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운트는 아니죠. 스태틱이라고 정의되지 않았죠. 자, 이것은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스는 스태틱 변수가 되고 카운트는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스태틱의 개념하고 동일한 디자인 패턴이 싱글톤 패턴이 있습니다. 자, 싱글톤의 개념이 외둥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의 객체, 인스턴스만 가지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을 싱글톤 패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객체가 사용될 때 똑같은 객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성했던 동일한 객체를 사용을 한다. 자, A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라면은 이후에 객체를 아무리 생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 A라는 객체를 그대로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가 최소화된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싱글톤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기사 퍼스트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메인 메서드 아래쪽에 보시면은 singleton.getInstance라고 해서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런데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u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메서드를 호출했죠. 자, 이렇게 getInstan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이유가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인스턴스가 널이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위쪽에 보시면은 스태틱으로 정의할 때 널이다라고 변수를 정의를 했죠. 자,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야만 스태틱 메서드에서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인스턴스가 널이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죠. true가 되는 겁니다. true가 되면서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자, 오직 하나만 생성이 가능하겠죠. 자, 싱글톤 이것을 인스턴스라고 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고 그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리턴을 했어요. 그럼 받았겠죠. 자, 받아서 sg1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sg1에 카운트를 호출합니다. 자, 카운트는 여기 있죠. 카운트는 1 증가되네요. 카운트는 최초에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되게 되면 1이 될 겁니다. 자, 현재 카운트의 값이 1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1번 처리문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스턴스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객체화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정의를 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생성을 해서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SG2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SG1이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호출을 하는데 기존의 1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을 플러스하면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카운트를 호출하면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카운트 변수의 값이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get count에서 호출을 하죠. 그럼 카운트 값을 리턴하지 않습니까? 그럼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었지만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인스턴스 객체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카운트 값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3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을 하고요. 학습 방법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강의에서 출제가 됩니다. 강의 중심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있는 프로그래밍 코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구조체 포인터, 이중 포인터, 비트 연산자, 싱글톤 패턴, 스태틱 변수. 상당히 어렵죠. 이런 문제를 풀이를 하려면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법적인 문제들, 내용들 다 100%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응용된 문제들도 풀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시간을 프로그래밍 파트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지수가 있는 문제들,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 한 개라도 더 암기할 수 있도록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도 풀이가 가능하겠죠. 용어 중심으로 항상 출제가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답형, 영문 작성, 영문 보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해 드리는 퀴즐렛 용어집 활용을 하십시오. SQL 작성하는 연습을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번 하십시오. SQL 문제를 주고 결과를 작성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고, 결과를 주고 SQL을 작성해라, 완성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QL 전체를 작성하기보다도 중간에 이렇게 블랭크를 주는 것이죠. 입력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펜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단순 암기는 안 되죠. 매번 말씀을 드리다시피 응용된 문제를 풀이를 하려면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하고 기출, 예상 문제집 자료를 참고를 해서 충분한 대비가 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